다이스토리.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8세기 말 산업혁명 이후 과학과 기술의 진보로 똑같은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건축에서도 철근과 콘크리트를 활용하여 기둥과 벽을 최소화하면서 건축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다. 이 시기에 건축가들은 이전 시대와 달리 장식적인 요소가 제거된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건축물의 가치를 부여하게 되었다. 이것은 바로 산업혁명 이후 건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건축의 활동 영역을 도시 계획 디자인, 산업 디자인 등으로 확대시키며 모더니즘 건축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일문단은요, 모더니즘 건축의 형성 배경과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더니즘 건축가 미스 반데어로에는 건축이 본연의 모습을 잃고 현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형태를 답습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며 간결한 것이 풍부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능적으로 필요한 공간 이외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식과 기능이 철저하게 분리하고 장식을 공간 구성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장식을 배제하고 기능을 중요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폐쇄적인 구조를 지향하고 공간을 기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하여 유연성 있는 공간을 구축하였다. 즉,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공간을 중요시한 것입니다. 이 문단은요, 건축에 대한 미스 반데어로의 견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문단입니다. 또 다른 건축가 르코르 비지에는 기능적인 것은 그 자체로 미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러면 기능적으로 이상적인 공간이 미적으로도 이상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주택을 거주를 위한 기계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항공 기능에 최적화를 실현한 비행기 디자인처럼 건축물도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능적으로 최적화되어야 하며 현란한 장식이나 예술적 감상을 위한 건축물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한다.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를 계획하는 일에도 관심이 많았던 그는 사람보다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도시 공간을 구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격자 구조의 도로망으로 도시 공간을 구획하면 치안과 위생이라는 도시의 기능을 이상적으로 구현하면서 동시에 미적으로 이상적인 도시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격자 구조 도로망 도시를 구획하는 것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그에게 있어 근대화란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위해 도시를 인위적으로 전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 구성에서 무엇을 중시해야 했을까요? 바로 효율성을 중시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건축에 대한 르코르 비지에의 견해입니다. 20세기 초에는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모더니즘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합리성에는 한계가 있음이 곧 밝혀졌고 이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의 발전 배경에 대해서 나타나 있네요. 이에 영향을 받은 푸코, 벤투리, 추미 등은 합리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기존의 시스템을 비판하고 기계적이고 무미건조한 양식 대신에 개별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1문단은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문단입니다. 철학자 푸코는 근대화로 인한 도시의 구획을 권력과 관련지어 비판했다. 왜 그럴까요? 획일적인 도시구획은요, 권력에 의한 통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푸코는 18세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격자 구조의 도시 공간은 위생학적인 측면에서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즉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였습니다. 권력이 작동하는 그물망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권력이 작동하는 그물망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으므로 통제와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네요. 전염병 환자에 대한 감시는 결국 발병 요소를 근원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의식으로 이어져 발병 가능성이 있는 모든 존재에 대한 감시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이 문단은요, 근대화로 인한 도시구획에 대한 푸코의 견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가 벤투리는 간결한 것은 지루하다라며 모더니즘 건축의 흐름을 정황했다. 모더니즘 건축의 명료성을 내세웠다면 그는 모호성을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며 형태를 기능에 가두는 것을 거부했다. 그는 건축물의 모든 부분이 당일한 기능으로 명료하게 설명될 수 없으며 오히려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될 수도 있어 그 기능이 매우 모호하다라고 주장했다. 벤투리에게 모더니즘 건축은 미적인 것을 기능적인 것에 제약하는 것에 불과했다.
그래서 그는 모더니즘 공간에서는 공간의 미적 차원이 소멸되어 획일적인 공간만이 남게 된다고 주장했다. 3문단은요, 모더니즘 건축에 저항한 벤투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4문단 가겠습니다. 건축가 추미는 기존의 모더니즘 건축이 지나치게 금욕적이라고 비판했다. 모더니즘 건축에서 장신적인 요소는 낭비로 취급받으며 무의미한 부분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추미는 이렇게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는 낭비야말로 모더니즘 건축의 획일화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탈출구라고 주장했다. 추미는 모더니즘 건축의 금욕주의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시각적 화려함을 추구하는 낭비의 부활에서 찾았다. 즉 장시적 요소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겠죠. 그에게 있어 포스트 모더니즘의 건축은 낭비의 미덕을 실현하는 유희의 건축이다. 4문단은요, 건축에 대한 추미의 견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선지 4번이었습니다. 선지 4번 살펴볼까요?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시기의 건축에 대한 관점을 소개하며 각 관점이 지닌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문단은요, 모더니즘 시기 건축에 대한 미스 반데어로에와 르코르 비지에의 관점을 소개하고 있고요. 나문단은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기의 건축에 대한 푸코, 벤투리, 추미의 관점을 소개하며 각 관점이 지닌 특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 선지가 옳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선지 3번이 되겠습니다. 모더니즘 건축은 명료성을 추구하는 반면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은 모호성을 추구한다. 답의 근거는 나의 3문단에 나타나 있습니다. 노란색을 같이 읽어볼까요? 모더니즘 건축이 명료성을 내세웠다면 그는 모호성을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며 형태를 기능에 가두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가인 벤투리에 대한 설명이었잖아요. 모더니즘 건축이 명료성을 내세운 것과 달리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가인 벤투리는 모호성을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했으므로 모더니즘 건축은 명료성을 추구하는 반면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은 모호성을 추구한다는 진술이 적절하겠죠. 나머지 선지들은 각각 답의 근거가 있는 문단을 적어두었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요, 정답은 선지 3번이 되겠습니다.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18번과 19번 물음에 답하시오. 자료 1. 땡땡시는 인구 밀도가 높아 거리가 혼잡하고 비위생적이었다. 건축가에는 땡땡시의 위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통체계 중심의 격자 구조의 도로망을 연결하고 주거지역과 업무지역을 멀리 떨어뜨려 구분하는 도시 설계안을 구안했다.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정리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지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코는 격자 구조의 도시 공간에는 위생학적 기능이 없다고 생각하므로 건축에 의해 도시 설계안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겠군. 정답은 선지 1번이 되겠습니다. 나의 이 문단을 살펴볼까요? 철학자 푸코는 근대화로 인한 도시의 구획을 권력과 관련지어 비판했다. 연두색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18세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격자 구조의 도시 공간은 위생학적 측면에서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기능을 한다라고 보았죠. 기능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선지 1번은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답은 선지 1번이었지만 선지 2번도 살펴볼까요? 르코르 비지에는 사람보다는 차를 중심으로 도시를 공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건축가에 의해 도시 설계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겠군.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료 1에서 동그라미 친 부분을 살펴볼까요? 교통체계 중심의 격자 구조의 도로망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가의 3문단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도시를 계획하는 일에도 관심이 많았던 그는 사람보다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도시 공간을 구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로 연결해 놓은 부분이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또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료 2번에 나온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건축가 B는 기능과 상관없는 구조물이나 장식적인 것들을 배제하고 실내에는 이동 가능한 칸막이가 설치된 주택을 설계했다. 하지만 건축가 C는 이러한 주택을 주거 기능과 경제적 효율성만 추구한 단순한 형태의 건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그는 벽장식이나 화려한 마감재와 같이 건축가의 미적 가치가 반영된 주택을 설계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선지 3번은요. 나의 3문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가 벤투리는 간결한 것은 지루하다 라면서 모더니즘 건축의 흐름에 저항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선지 3번에 나와 있는 벤투리는 모더니즘 건축의 흐름에 저항함으로와 겹쳐짐으로 3번도 맞는 선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지 4번과 5번은 다음 장에서 살펴볼게요. 선지 4번입니다. 선지 4번은요, 자료 2에 있는 두 번째 줄의 분홍색을 보겠습니다. 이동 가능한 칸막이가 설치된 주택을 설계했다라는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가의 이문단의 본문을 살펴볼게요. 또한 그는 폐쇄적인 구조를 지향하고 공간을 기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하여 유연성 있는 공간을 구축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선지 4번 살펴볼까요? 미스 반데어로에는 폐쇄적인 구조를 지향하고 공간을 기능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라는 부분이 겹쳐지게 되겠습니다. 핵심 키워드가 다 나타나 있으므로 맞는 선지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죠. 선지 5번도 볼게요. 선지 5번은요, 답의 근거가 나의 사문단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노란색 살펴보겠습니다. 추미는 모더니즘 건축의 금욕주의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시각적 화려함을 추구하는 낭비의 부활에서 찾았다. 그에게 있어 포스트 모더니즘의 건축은 낭비의 미덕을 실현하는 유의의 건축이다 라는 부분이 있죠. 선지 5번에 추미는 시각적 화려함을 추구하는 낭비의 미덕을 중시함으로 라는 부분이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5번 또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선지 1번이었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선지 5번이에요. 추미는 자료 2에 나가 금욕주의에서 벗어나 유희의 건축이 실현되었다고 판단하겠군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료 2에 나는 기능과 상관없는 구조물이나 장식적인 것들을 배제한 건물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추미에게 나는 지나치게 금욕적인 모더니즘 건축물을 의미하겠습니다. 따라서 추미는 자료 2에 나가 금욕주의에서 벗어나서 유희의 건축이 실현되었다고 판단할 것이란 진술은 적절하지가 않겠죠. 답의 근거가 나타난 단락 또한 붙여놓았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선지 5번이 되겠습니다. 기읍과 니은에 담긴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기읍과 니은에 나타나 있는 단락을 다시 읽어봐야 되겠죠. 선생님이 가의 이문단과 나의 산문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가의 연두색 부분, 나의 하늘색 부분을 읽어보았습니다. 기역에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건축물에 가치를 부여하는 태도가 담겨있다는 추론은 적절하게 되겠습니다. 자, 나의 산문단에서 하늘색 문장과 그리고 3번에 니은에는 기계적이고 무미건조한 건축물을 거부한 태도가 담겨있다라는 부분을 읽어보았을 때 벤투리는 기계적이고 무미건조한 모더니즘의 건축물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므로 니은의 기계적이고 무미건조한 건축물을 거부한 태도가 담겨있다는 추론은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요, 선지 3번입니다. A부터 E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선지 2번이었습니다. B는요, 부신이 꼭 들어맞듯 사물이나 현상이 서로 꼭 들어맞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정답은 선지 2번이었습니다.